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오늘 오전에 이노뎁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죠. 수요 예측 결과와 공모가의 적정 여부 같이 살펴보고요. 또 균등 예측까지 한 뒤에 청약 결론까지 내려볼까요? 먼저 수요 예측 경쟁률은 1573.93 대 1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프상에서 이노뎁보다 높았던 기업은 삼형 SNC와 자이언트 스텝 정도가 보이네요.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요. 밴드 상단인 18,000원 이상을 제시한 비율이 99.11%나 됐고요. 가격 미제시까지 포함을 하면 사실상 100% 모두 18,000원 이상을 적어낸 겁니다. 상단 초과 비율도 78.94%나 됐고요. 밴드 중간이나 하단을 적어낸 기관이 한 곳도 없었다는 거, 요게 긍정적이네요. 그래서 공모가가 18,000원으로 확정됐고요. 공모 개요의 빨간 글씨 다시 한 번씩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상장일을 IR 자료를 토대로 6월 22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하이투자증권의 공지사항을 보니까 상장 예정일이 6월 18일이더라고요. 변경됐나봐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주세요. 혼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이게 6.05%로 너무 낮아요. 작은 배분이 필요한 라운테크 삼성 머스트스펙 5호와 비교를 하면 삼성 머스트스펙 5호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7.4%, 라운테크는 8.9%거든요. 가장 낮습니다. 아쉽네요. 여기까지 보면 기관들은 공모가가 그렇게 비싼 것은 아니지만 길게 들고 가기에는 확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비교해서 보시면 이노뎁보다 비율 낮은 종목이 몇 개 없죠. CN투스 성진, 모비릭스, 뷰노, HPO, CNC 인터내셔널, 진시스템, 제주맥주, LB루셈 정도. 확실히 최근 공모주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확 낮아진 추세입니다. 네, 넘어가서 상장 직후의 유통 가능 주식수를 보면요. 기존 주주의 물량이 42.7%로 워낙에 높고요. 그리고 공모 물량인 15.11%까지 더하면 총 57.81%나 됩니다. 넘사벽 너무 높아요. 특히 이 기존 주주들이 상장일에 모두 매도에 나선다면 당일의 주가 상승에 큰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비교해서 보시면요. 어찌된 게 코넥스 이전 상장인 라운테크보다도 높은 수준이고요. CN투스 성진 다음으로 높습니다. 금액으로 계산하면 723억 원 정도가 되는데 시가총액이나 공모 규모 대비해서는 아주 높은 편이에요. 이노뎁보다 높은 종목들은 규모가 훨씬 컸거든요. 그래서 의무 보유 확약 비율과 유통 가능 비율을 보면 매력적인 공모주는 아니라는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그럼 공모가는 적정 수준인지 한번 볼까요? 비교 기업으로 코맥스, 아이리스, 위세하이텍을 선정했고요. 평균 퍼로 30배를 산출했습니다. 코맥스는 스마트 홈 솔루션이 사업비 중에 77.53%를 차지해서 이노뎁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이 친구가 근데 평균 퍼를 조금 높였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 다음에 2020년 당기순이익에 퍼 30배를 곱해서 평가 시가총액 1,523억 원을 구했고요. 적용 주식수로 나누어서 주당 평가가액 21,921원을 도출했습니다. 여기다가 할인율 17.89% 적용한 것이 바로 확정 공모가 18,000원이 된 거죠. 여기서 제가 조금 의문스러운 것은 보통의 IPO 기업들은 적용 주식수에 희석 가능한 주식수까지 포함하거든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같이 봤듯이 이노뎁은요. 행사 가능한 주식 매수 선택권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희석 가능한 주식수에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8만 9,164주고요. 포함해서 계산을 하니까 주당 평가가액은 2759원으로 낮아졌어요. 여기다가 똑같이 할인율을 적용하면 공모가는 17,046원으로 나옵니다. 1,000원 정도 낮은 거죠. 공모가가 이렇게 조금 더 낮게 책정될 확률이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 우선 짚어야 할 것 같고요. 그래도 가격에 큰 차이는 없으니까 우선 넘어갈게요. 그러면 2021년 예상순이익을 기준으로 펄을 한번 구해봅시다. 흥국증권의 자료를 참고했고요. 2021년 예상순이익은 70억 원으로 전망을 했어요. 그러면 공모가 기준으로 시총 1,251억 원을 예상순이익인 70억 원으로 나누어서
퍼 구하면 17.87배가 나오죠. 다른 기업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비교 기업들의 2021년 예상 실적 컨센이 없어서 정확한 비교가 안 되네요. 그래서 그냥 그나마 가장 사업 내용이 유사한 아이디스의 2020년 퍼 26배와 비교를 하면 31% 정도 할인된 수준이거든요. 인호 대비. 그럼 공모가는 높지 않은 거네 싶은데 물론 실적을 보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이디스의 순이익이 이노뎁의 2배가 넘어요. 그렇다면 이노뎁은 26배보다는 할인된 펄을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래도 국내 통합관제센터 점유율 1위니까 20배 이상은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다면 비교적 공모가가 아주 고평가된 수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기관들도 그래서 가격을 써낼 때 다들 18,000원 이상을 적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장점으로는 높은 수요 예측 경쟁률과 신청 가격 분포표의 좋은 결과, 그리고 그나마 비교적 높지 않은 공모가를 꼽아볼 수 있겠고요. 단점으로는 낮은 의무보유 확약 비율, 너무 높은 유통가능 물량, 높은 유통가능 금액, 적은 일반 청약자 물량, 이런 것들을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확실히 공모주로서의 단점이 많이 부각되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청약 한도와 물량 그리고 균등 배정 예상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번 청약은요, 우대 등급 따로 없다고 했죠. 모두 동일하게 한도 26,250주가 적용되고요. 증거금으로 계산을 하면 2억 3,625만 원이 나옵니다. 청약 수수료 온라인으로 해도 1,000원이 부과된다는 거 확인하시고요. 계좌 개설 20일 제한 관련해서 특이사항이 있다고도 어제 말씀을 드렸었죠. 내가 20일 제한에 걸린 상황이라고 해도 만약에 이 기간 내에 내가 다른 증권사 딱 한 곳의 계좌만 개설했다면 하이투자증권도 비대면으로 개설이 가능합니다. 네, 넘어가서 배정 물량은 26만 2,500주, 많지 않고요. 균등 배정 물량은 13만 1,250주입니다. 청약 건수를 오늘 마감한 라운테크의 건수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분위기상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에 좀 몰리고 라운테크와 이노뎁은 비슷할 것 같거든요. 라운테크와 이노뎁의 공모주로서의 매력도도 둘 다 높지 않고 비슷하니까요. 라운테크의 KB증권 총 청약 건수는 11만 9,868건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그동안 진행했던 일반 기업 IPO가 없어서 계좌 수가 훨씬 좀 더 적을 것 같고요. 이노뎁이 정말 청약해야겠다 싶은 공모주는 아니기 때문에 귀찮으면 그냥 계좌를 안 만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건수가 덜할 수 있겠다고 치고 10만 건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균등 배정 수량은 한 주, 추첨해서 당첨되면 2주 받을 수 있겠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네, 다음으로 비례 배정도 예측을 대충 해볼 건데요. 라운테크의 총 청약 증거금이 8,765억 원, 1조도 안 됐죠. 내일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에 얼마나 몰리는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지만 자금이 그쪽으로 많이 몰린다면 이 스펙의 환불금으로는 일정상 이노뎁의 청약이 불가능하잖아요. 라운테크의 환불금은 이노뎁 청약에 활용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라운테크와 청약 증거금이 이노뎁에 비슷하게 몰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조 정도를 가정하고 비례 경쟁률을 계산했고요. 846.56대 1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약 한도인 26,250주를 풀 청약한다고 치면 비례 배정 31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비례 경쟁률 예상치는 틀릴 확률이 높다는 거 감안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결론. 이노뎁은요.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이 낮고 유통 가능 비율이 매우 높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공모주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인데 모두 수치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일정이 몰려있는 세 가지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 유통 가능 비율, 유통 가능 금액을 한번 비교해봤고요. 다른 내용들은 다 제외하고 딱 이 세 가지 요소만 놓고 봤을 때 라운테크가 이노뎁보다 조금 비교 우위에 있길래 저는 우선 라운테크의 비례 한 주라도 받으려고 2,000주를 청약했어요. 삼성 머스트 스펙 5호는 스펙끼리 비교를 해봐야겠죠. 최근 상장한 스펙들 적어봤고요. 물론 스펙주는 삼성 스펙 4호 이후에 투자 심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이런 비교가 의미가 있나 싶기는 한데
대충 그냥 비교를 해봐도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의 조건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노뎁과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잘 고민해서 자금 배분하시면 좋겠네요. 삼성 머스트 스펙 5호에 청약하는 분들은 원금 손실의 위험은 없지만 혹시나 자금이 오래 묶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선택하셔야겠고요. 물론 경쟁률이 높다면 묶이는 자금도 그리 많지는 않겠습니다. 부담 없겠죠? 저도 이노뎁은 균등만 할지 비례까지 해볼지 라운테크 환불금 가지고 당일에 경쟁률 보면서 결정을 하려고요. 여러분들 어떤 선택하시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계속 고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겠어요. 개인적으로 스펙의 성과가 좋았으면 합니다. 인사드릴게요. 건행투